네, 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일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반에 처음 시작했을 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올라가 있을까? 100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올라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위에 등극이 되고 3주째 1위에 머물렀다길래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도 내가 없어? 내 노래가 없어?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없고, 저분한테 내가 눈에 안 띄었구나. 눈에 더 띄게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고, 더 잘해가지고 꼭 저기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로피 준다면 당연히 달려가야죠. 그때 기억나요? 두 분이서 방송할 때 아파트에서 예. 네네, 그때 라디오처럼 방송하는 예, 거 네, 출연했었죠. 네네.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냥 계기랄 게 딱히 없었고 우연히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행사장에 가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MC분들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관객들 중에 노래 부를 사람 올라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하다가 노래 부르시는 분에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선물에 끌려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막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내려오니까 어떤 아저씨는 꼭 껴안아주시면서 정말 노래 잘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하고 하시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돈 하나 1,000원짜리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소리에도 너무 황홀했고, 그런 팬 아닌 팬이 생긴다는 거에 내가 뭐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난 가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동네 노래자랑도 나가고 지역 축제 이렇게 다니면서 가요제도 나가고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일단 활동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앨범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모금해 주셔가지고 앨범도 만들어 주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장구의 신을 만들어 준 분이 박구윤 형님이시거든요. 그런 별명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활동할 때 어떻게 나는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박구윤 선배님이랑 박상철 선배님한테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실 때 뒤에서 장구라도 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구라는 게 그땐 대중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가수 뒤에서 치면 좀 품위가 떨어지는 무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후배가 부탁하니까 흔쾌히 두 분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장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수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가수 길을 걸어가는데 점점 무대가 없더라고. 설 무대도 없고 불러주는 무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를 포기해야 되나 생각하던 찰나에 이렇게 수아진 선배님처럼 행사장을 다니면서 불의의 토끼 모금하면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그 야시장에 각설이 분들하고 이렇게 6개월 정도 공연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수가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하면 뭔가 센세이션하면서 특이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장구를 배우고 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뱉은 말은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네네. 나 그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 그 지방에 도와주시던 분이 먼저 섭외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에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래자랑이 더 크니까 거기에 섭외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를 가게 됐던 거죠. 그게 아침마당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같이 다니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콘서트도 우연한 기회에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앨범까지 같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침마당 친분도 친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코드도 잘 맞아가지고 그런 앨범이 만들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와줬다.
그 좀 부끄러운 게 요즘 들어서 도와줬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옛날에도 영웅 형님이 고맙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많이 쑥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잘 되자고 했던 무대고 같이 잘 되자고 했던 앨범인데 그렇게 계속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쥐구멍이라도 쏟고 싶더라고요. 가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가사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외울 수 있는 곡이어야지 잘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었어요. 그냥 딱 들어서 아 맞지 그래 내 이야기야 그래 맞아 이런 가사들. 오 감사하게도 노래자랑에도 참가자분들이 노래 부르시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참가자분들이 부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노래를 저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 들면서 조금 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힘없어 무시하고 빼기 세면 사랑받고 참새마저 무시하는 허수아비 같은 세상. 이 가사 내용에 딱 꽂혀가지고 그 노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고 활동은 그냥 무작정 저를 어떻게든 잘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매일매일 힘써 주시는 분들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거쳐서 했던 것 같아요. 쌀도 기부하고 장학금도 기부하고 얼마 전에는 소아병동에 이렇게 네네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서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써달라고 1,000만 원 이렇게 부탁하고 코로나 피해 기부도 이렇게 모아서 기탁하고 얼마 전엔 수해 이렇게 해서 5,000만 원도 기부하고 다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서진 씨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팬클럽에서 그냥 네네 팬클럽에서 모금을 해서 네네 그 기부를 그렇게 박서진이라는 가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모금을 하자 얘기했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이런 일이 있는데 모금하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십실반 본인들끼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부할 때는 제 이름으로 기부해 주시고 아직 무명은 무명인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예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행사 섭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좀 써주세요 해야지 부탁을 해야지 써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먼저 연락 오셔가지고 섭외도 해주시고 일도 많아지고 팬분들도 많아지고 거리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이 한두 분 생기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보라 하다 보니까 두세 분, 네 분, 5분, 6분 이렇게 점점 늘어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의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 제목은 무시마라이고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거든요. 그 토끼와 거북이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좀 다르게 비유해서 토끼는 젊은 사람을 표현한 거고 거북이는 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을 표현한 거라서 거북이라 무시하지 마라 나도 한테는 토끼였단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행사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팬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게 되고 라이브 방송도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끝나도 아마 온라인에 계속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내 맘대로 일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답별 팬클럽 여러분, 박서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가수 활동을 삼천포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삼천포에서 지역 축제 삼천포에서 할 때는 앨범을 내지 않고 그냥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행사를 다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지금 말하면 트로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같은 울산에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앨범 제작을 하게 되고 그 앨범으로 이렇게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가수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면서는 삼천포에서 뭐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삼천포에 있으면서 활동하신 거예요? 1집 때는 계속 삼천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집을 내면서 조금 더 올라가 봐야겠다. 서울 올라가면 더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집을 발표하면과 동시에 서울로 왔었었죠. 장구 치면서 노래하고 난 이후에 처음 낸 게 미르미르 거예요? 네네, 장구 치면서 낸 게 미르미르고 올라온 게 1년도 안 됐구나. 완전히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저랑 처음 만날 때는 장구를 못 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장구를 배우기 시작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앨범을 낸 거예요? 22살 때부터 장구를 치기 시작하고 지금 4년 됐거든요. 한 달, 2달 치니까 기본 가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무작정 무대 올라가보자, 실전이 답이다라고 해서 무대 올라가서 그냥 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기를 한 2달 정도 기본기를 익히고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실전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실전에 올라가서 연습하고 또 무대 내려가서 연습을 하고 하루에 연습을 그냥 꾸준히 2-3시간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있든 없든? 네네. 기본적으로? 네네. 스케줄이 있으면 무대 올라가서 하고 스케줄이 끝나면 모텔 방에서 잤었거든요. 그러면 장구를 못 가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베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불을 덮은 다음에 장구채를 가져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장구를 치면 소리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가서 안 되고 가짜 장구를 만들어가지고 소리 안 나게 그 다음 장구를 치고 연습을 했었죠. 기본기만 익혀서 실전에서 연습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참 아무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던 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 하시다가 보면 네. 어쨌든 뭐 서진 씨도 힘들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못 버티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안 접고 가수 생활을 안 접고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인기 가수가 될 수 있었는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남들처럼 엄청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노래를 하는 게 좋아서 노래를 시작했고 부와 명예와 그런 게 욕심을 부려서 가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이제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면 좋겠습니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특색 있는 무대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일단은 그 특색 있는 가수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나의 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산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초입이지 않을까요? 혜진 씨가 초입이면 초입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만나는데. 이제 저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로트 쪽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혜진 씨하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혜진 씨랑 작업을 또 같이 한 뭐 분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뭐 사람들이 한 명은 진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도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친하지를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안 친해서? 네, 제가 그렇게 습기가 없고 이렇게 친화성이 없다 보니까 남들한테 먼저 다가가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만 이렇게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혈액형이 뭡니까? A형인데 트리플 A형이에요. 아니 개인적으로 저기 그 편곡하는 최준원, 네네. 그 최준원 씨가 네. 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뭐 불의 명곡이나 이런 거 네네. 작업을 또 같이 하면서 네네. 계속 그 발전하는 게 보인다, 좋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그냥 다른 분들하고 할 때는 불편했는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도 꺼내고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도 얘기하게 되고 얘기를 하면 형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코드가 잘 맞다 보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곡 작업할 때는 본인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편곡할 때는 그러니까 경연대회나 불의 명곡이나 이렇게 편곡이 필요한 무대를 할 때는 이렇게 실장님이랑 저랑 준원 형이랑 3명이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의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노래를 매시업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나레이션을 넣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결과물이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제는 다 했고요. 네.